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여러분, 이발소와 함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력서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 왜 뭐가 어때서? 아, 계속 keep going.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익 목표 달성 코스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어머 네. 세상에. 봄입니다. 이게 봄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뭐예요? 선생님, 저기. 봄. 벚꽃 댄딩? 네. 뭐지? 이게 본인이 지어냈어. 본인 나이에 맞게 그러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대별로도 있잖아요. 그래?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 했을 저는 때 봄보라봄봄봄. 봄봄봄봄봄봄. 아주 심한데 그거. 그리고 봄이 왔네 봄이 와 이게 좀 예전 세대. 네, 경제개발 5개년 예. 계획 세대. 봄이 왔네요. 그 이건 뭐지?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그것도 예전 세대입니다. 그것도 옛날에요? 예. 큰일 났어 이번 생에. 그나저나 저희가 이게 봄 노래를 부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봄이 네. 왔어요, 봄. 네, 벌써 4월이네요. 벚꽃이 이제 개화한다지요. 한다지요. 개화한다지요. 네. 자, 정말 개화기 쪽 용어를 자꾸 이렇게 쓰시는데요. 근데 갑자기 정말 궁금한데 네. 꽃이 핀다. 네. 이게 영어로 뭐예요, 뭐 선생님? 동사로 얘기하면 flower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flowering. 혹은 blooming bloom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loom, 뭐 blooming. flowers are blooming everywhere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뭐 그냥 꽃이 막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꽃이 수 피어야 있겠습니다. 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태어나나 블루밍 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블루밍 해야 되는데 네. 글루미하네요. 뭐 만약에 썸녀라도 있으면 네. 극장 가서 영화라도 볼 그래요? 텐데. 아니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 그 다녀온 사진을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네. 네네. 예, 그 뭐 블루밍인가요? 찻잔이랑 그게 다 두 개더라고요. 아, 사케도 제가- 두 개고. 뭐도 사전 두 개고. 답사를 다녀왔어요. 우리 네. 정훈 쌤이 지난해 공약을 하셔가지고 네. 나 아무래도 물린 네. 것 같아 지금. 제가 나는 그냥 정말 우리 태어나나가 봄이 왔나 이제 정말 블루밍 하나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업무 거예요. 차원에서 우리 정훈 쌤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면 제작진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을까 사전 네.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분과 간 길 우리도 나중에 그러게요.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네. 영화 네. 이런 날은 영화를 또 우리가 한 편 봐주면 좋거든요. 너무 그렇죠. 좋죠. 예. 저처럼 또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쵸. 사람들은 옆에다가 팝콘 올려놓고 음.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조조 네. 영화를 보는 재미가 또 남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썸녀랑 같이 보셔야지. 근데 이 이발소를 들으시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저희끼리 나누는 얘기 들으면 꺼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화가 지금 웬 영화가 말이냐. 문제냐. 지금 취업에 그냥 몰빵하셔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근데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영화 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우리 예전에 솔까말님 기억나세요? 네네. 네. 맞아요. 저희가 기억나죠. 상담 한번 해드렸죠. 네. 네. 취업하셨으려나? 네. 근데 그분한테 저는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왜죠? 그때 우리한테 그 소개할 때 나름 괜찮은 조합이네요.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런 단어 오래 가요. 솔까말님 지금도 이발소 듣고 계시다면 저희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어떤 소식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의 황금 인맥이었죠. 음. 네, 아주 엄청난 네트워크를 제가 발휘를 해서 네. 영화 수입 배급 분야의 전문가님이 예, 예. 활약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기억나죠. 맞아요. 기억하고 맞아요. 계시죠, 네, 다들? 네, 네. 진짜 그때 우리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다 작아지는 그런 순간이 네. 왔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맞아요. 그 솔까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전화 3자 통화할 때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내가 좀
도움을 주겠노라고. 근데 맞아요. 후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모로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해. 네. 네. 당시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드렸던 네. 그 왕좌의 게임을 수입하셨다는 맞아. 그분, 네. 제가 오늘 그분을 여기로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리얼리? 들어오신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팟캐스트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닉네임을 많이 사용하니까 네. 영화 전문가 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도둑놈도 아니고 이분이 영화를 강도한다 뭐 이런 건가? 영화의 마음을 내용, 훔친다? 어떤 의미의 아니, 뭐 강도예요? 너무 좋은 의미신데 제 평생 별명이 강도여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렇군요.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네. 초등학생 친구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다 아직까지 강도라고. 아니 네. 외모는 전혀 아니신데 선량하게 생기셨는데. 야,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러게요. 네. 저희가 오늘도 어떻게 강도라고 불러야 될지 네. 도용 네, 강도님이라고 그러시죠. 부를까요? 네, 강도님 네. 괜찮으세요? 강도님 네, 어서 강도야 오세요. 하십시오. 네, 현재 강도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분은 사실 저희보다 먼저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구독자 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퇴근길 시네마라고 네. 구독자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 1,024명입니다. 헐. 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K, 1000명. K를 넘겼어요. 실천한다. 아니 저희도 1000명 1K 찍느라고 무서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요? 1K 힘들죠? 아 힘들죠. 네. 돈 좀 많이 써야 되나요? 돈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달성했습니다. 아니, 그럼 근데 우리가 지- 오늘 배울 게 많다. 아니 질문. 지금 하고 계시는 팟캐스트의 주로 애청자들의 연령대 중에서 혹시 취업 준비생도 있을까요? 이게 팟빵의 정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팟빵은 주 청취자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아, 이 정도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발소로 우리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러면 이제 그보다는 우리가 이발소를 통해서 팟빵의 영역을 넓혀드리는 거죠. 아. 네, 20대 취준생들까지 야, 아나운서다, 흡수할 수 있는. 아나운서. 장의정이네. 어쨌든 제가 이 퇴근길 시네마 어제 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 하트도 무려 738개가 눌려져 있고 아. 뭐 방송이 118회차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네. 사흘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본업 아닙니까? 3일에 하나씩 올라올 정도면 그러니까요. 퇴근길 시네마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태연길 시네마를 진행하는 5명의 멤버들이 다 한때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아. 다들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작년 2월에 이제 처음 모였죠. 그때 네. 모여서 기획회의를 하면서 너무 순위에는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좋아하는 일 네네. 하자. 사랑하는 거니까 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는데 네. 또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 제가 1회 방송 부럽다.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리 강도님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강도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진짜요? 네, 당시에 취준생이었다는 건데 오. 이제 그럼 취업을 하신 건가요? 취업을 했죠. 우와! 이발소 왔다가 취업을 했네요. 아무튼 네. 저희 이발소에 최초로 2번 출연하신 그러게요. 특별 게스트시기도 하신데 네. 오늘 깨알 같은 지식 자랑도 많이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고 네.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오늘 제작진이 영화 전문가님을 초청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저희 손님도 영화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겠네요. 네. 그럴걸요? 맞습니다. 오늘의 손님을 일단 소환을 해볼까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독립영화 해외 배급팀에 취업하고 싶은 28살 길동희님의 이력서입니다. 아, 길동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길동이? 아, 이 나이 연령대가 나오는구나. 저는 이 아기 공룡 둘리의 고길동을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길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홍길동을 얘기하시니까 가장 소름 돋는 건 우리가 이렇게 연령 얘기를 할 때 누군가는 태연아나랑 저를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방송을 듣는 어머 취준생들은 고길동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일단 오늘 이력서를 보내주신 길동님이요 캐나다의 번쩍, 아이슬란드의 번쩍, 헐.
각종 영화제에도 번쩍번쩍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기대가 되는데 네. 여자분이시니까 희경 씨가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발소 1회부터 들은 이발소 열혈 청취자 길동입니다. 지난번 솔깔말님의 이력서 소환 편도 저 정말 잘 들었어요. 주변에 같은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보를 얻기 힘들었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전공한 솔까말님과는 달리 저는요 비전공자예요. 그래서 해외 영화제, 국내 영화제 가리지 않고 활동하면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세상에 취업이 너무 어렵네요. 역시 전공자 이기기 힘든 건가요? 어떡하죠? 이발소에서 저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야 되네요. 왜요? 1회부터 애청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정주행해 주셨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네. 일단 오늘 뭐 그래서 아시고 이 강도 전문가님을 스튜디오에 그럼요. 모시나 모신 보네요. 거죠.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전화로서만 했다면 오늘은 직접 모셨다는 오케이. 거죠. 네. 1회부터 정주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든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해외 영화제에도 가봤고 국내 영화제에서도 활동을 했고 네. 직접 골고루 다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음. 열정만큼은 정말 그러게요. 1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영화 쪽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강도님은 영화를 전공하셨나요? 저는 영화는 아니고 방송을 전공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학부에서는 방송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방송으로 공부를 하다가 논문만 영화로 썼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또 이제 영화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일단 이 강도님의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만 보면 이 지금 보내주신 길동님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 해결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전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공을 보니까 국어국문학과고 복수 전공이 경영학이거든요. 네. 오히려 영화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오. 전공입니다. 오호.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되고 이 인문학이고 영화라는 게 그렇죠. 그냥 네.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영화 전공자들보다 문학 전공 또 경영학 전공 네, 상당히 선호하죠. 그렇죠. 정신호가 왔네요. 저희가 이발소 맞춤 스타일링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길동이님의 이력서부터 소환해 볼까요?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길동이가 나타났다. 네, 길동이님의 이력서입니다. 학력은 이 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공 그리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활동 사항을 보면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 심사단 제38회 청룡 영화상 사무국 홍보 운영 담당 스태프로 일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쇼박땡 시나리오 관리 및 투자팀 업무 보조를 했고요. 6개월 동안 문화땡 영화사 서포터즈 시나리오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실험영화제 프로그램팀 업무 지원과 현장 기록 담당으로 2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밴쿠버 국제영화제랑 밴쿠버 국제여성영화제에서 자원봉사를 했네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해외 봉사 이력이 있는데요. 홍보 자료와 영상 제작, 축제 봉사 업무를 했습니다. 네. 어학 및 자격증이 있는데 토익이 무려 985점입니다. 우와. 네, 오픽은 IH 등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파워포인트는 코어, 워드 2010은 엑스퍼트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어요. 17개월 동안 CG땡 영화관에서 정산 업무를 했고요. 시네플렉스 밴쿠버 극장 업무를 9개월 동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 구립 서땡 도서관에서 업무 보조로 6개월 동안 일했고 11개월 동안 교내 학생 조교 업무를 했네요. 야. 야. 참 화려하네요. 그러게요. 이분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첫인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영화 해외 배급팀에 취업하고 싶은 길동이님의 이력서 첫인상입니다.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저는 합격. 저도 100% 합격. 아니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완전 합격. 저는 오늘 좀 박쥐처럼 해보겠습니다. 세모.
드릴게요. 그럼 일단 죄송하지만 세모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럼 2명의 합격 그리고 완전 합격 그리고 세모 하나 나왔는데 네. 저는 해외 배급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영화 쪽으로 관심은 많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활동도 다양하게 했는데 네. 굳이 해외 배급 관련 업무랑 관련 있는 이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굳이 하면서 느는 거지 뭐. 제가 그래도 생각할 때는 극장에서 뭐 티켓 관리하고 네. 뭐 정산 업무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 배급하는 업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력이 워낙 화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영화 쪽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불합격보다는 세모로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기찬 전문가님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래도 이 한마디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합격을 줬습니다. 정훈 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활동들, 완전히 영화를 위해 태어났다. 오, 처럼 느껴져요. 영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본투비 영화인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해외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랭귀지도 굉장히 지금 외국어도 좀 잘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눈이 가네요, 그냥. 희경 씨는 왜 완전이죠? 저는 그냥 여기 영화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냥 일단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네.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력 그리고 했던 일들도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분이 떨어지셨던 이유는 그날 인사 담당자분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을까. 그냥 뭔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네.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좀 잘못 걸려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대한민국 5대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섭하죠. 우리 인사관리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쏘리. 아님 말고. I'm so sorry. 자, 그만큼 우리 합격이었으면 의견이 좋겠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가분이 맞아. 나와 계시기 자, 때문에 강동훈님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빠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세모? 아, 그게 세모인가요? 네. 네. 네, 세모. 저도 세모 어, 우리 하겠습니다. 통했네요. 왜 세모라고 둘이 뭐 사전에 짠 거 아니에요, 이거? 황금 인맥. 세모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긍정적인 것은 영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건 긍정적이고요. 네. 하지만 이분이 해외 배급이나 또 다른 말로는 세일즈인데 그 분야와 연관된 경력을 구체적으로 써주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이나 프로그램 아까 태연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과 이분들의 경력을 쭉 보면은 극장의 프로그램 팀 아니면은 한국 영화 팀에 어울리는 그런 이력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력을 쭉 써 놓으셨는데 갑자기 저는 해외 세일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인사 관리자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네. 혹시 이분이 지금 연령대가 네, 28살인데 예, 여성이 28살에 엔트리 레벨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불리함이 있을까요? 그쪽 업계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일 자체가 워낙 네. 바닥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요? 워낙 다른 경력을 많이 쌓다 보니까 네. 지금 좀 늦어지신 것 같은데 네. 사실 28살이면 남자의 경우에는 늦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28 정도 되는데 여자분들 경우에는 20대 초반부터 이제 완전히 엔트리 레벨에서 네. 일을 박박 기다가 올라오니까 한 네. 5년 차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상당히 한 대리급이나 올라가는 그런 오히려 그 정도가 돼야 예, 된다. 나이니까. 하지만 영화계는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 나이 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력서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네. 정말 모두의 염원을 담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익이 네. 985점이에요. 네. 이 정도면 네. 그냥 살짝 삐끗해가지고 이 그 OMR 답안지에 네, 살짝 삐끼가지고. 살짝 비껴나가지고 옆에 칸을 채워서 이게 점수가 마킹이 잘못돼서 이 점수가 나온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달에는요. 990점 만점이 없는 달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달에는 985점이 오. 최고 일등일 점수. 수도 있네. 최고 점수. 그럼 뭐 정훈 쌤이랑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저는요. 지금 토익 점수가 990점이었던 게 꽤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매달 한 달에 2번씩 토익 시험을 보자마자 끝나고 와가지고 제 휴대전화를 열어서 그날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오늘 뭐가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몇 번이 특징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리스닝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내 리딩 시험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점수가 495점이에요. 반타작이네, 반타작. 리딩만 보니까 몇 달째 495점입니다. 그럼 리딩은 몇 점이에요, 선생님? 495점이요. 리딩이 만점이 495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 만점쟁이네. 저도 토익이 980점인데 네. 저보다 오. 높으시네요, 이분이. 우리 강도님은 해외 그 거주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예,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어요. 어머 10년 사신 분 치고는 한국 발음이 너무 좋다. 한국 발음이 살아있어. 근데 이제 그 아마 제 추측으로는 토익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준비를 막 열심히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그 점수가 나오실 그 정도의 연륜이지요. 10년 정도면. 네. 근데요, 그 아까 전에는 좀 한국 영화에 좀 걸맞는 영화 산업에 걸맞는 이런 말씀을 방금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력을 보다가 보니까 이분이 해외 영화제에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네. 뭐 밴쿠버 국제 영화제 등등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네, 이분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스펙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나열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봐도 네. 스펙 위주가 아니라 스토리 위주여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고스펙자다 보니까 네. 인사 담당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스토리를 좀 강조하고 싶은가를 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합격은 못 하셨다고 하는데 당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되게 자유분방하고 네. 네. 사람들이 이제 판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영화인이더라도 영화 일을 하더라도 회사 생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영화를 다루지만 그 절차가 되게 그 지난한 절차 일이 되게 까다롭고 힘든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이 이런 까다롭고 지난한 그런 절차를 견뎌낼 수 있을까? 네.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그렇죠. 있을까? 못 네. 버티고 네. 도망갈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할 그런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버스펙의 가능성도 있는 이 길동이님의 이력서를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봤는데 네. 너무 화가 혹시- 난다 나는. 네. 그러게. 뭐야 스펙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희경 씨의 미간에 정말 그 짜증과 못 살겠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네. 혹시나 그럼 자소서에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네.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길동이님의 자기소개서 스타일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잠시 후에 만나요.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냅니다.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인재채용팀 황도환 과장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지금 9년차 직원이 되었지만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취업 준비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었고 저 또한 불안한 마음에 70개가 넘는 기업을 썼었고 그중 반 이상은 서류에서 떨어졌고 그 반은 또 인적성에서 떨어졌고 면접까지 남은 회사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와 맞는 회사는 있더라고요. 제가 해왔던 경험들을 좋게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기아와 맞는다고 판단해주신 면접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기업을 쓸 수 있지만 취업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다 떨어져도 하나만 붙는다면 그게 취업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과 맞는 그 핏한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그 하나 본인과 맞는 핏한 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 아, 참 잘하신다. 오늘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주인공은 네. 저의 황금 인맥에서 또 하나 이렇게 싹 빼왔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00개, 1000개를 떨어져도 단 한 개만 붙으면 이건 성공이다. 그렇죠. 실패가 아니다. 어차피 내 몸뚱아리는 하나니까 네. 다닐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또 지인분 아니시랄까봐 중간에 삑사리도 그러게. 이렇게 커플로 처음에 저도 딱 그거 나오자마자 느꼈어요. 둘이 똑같아. 제가 좀 잘 좀 녹음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애를 보느냐고 많이 피곤했나 봐요. 사실 이 친구가 저랑 입사 동기거든요. 네, 저도 이 회사에 계속 다녔으면 과장 되셨는데. 네. 과장일 그 텐데. 제 동기들이 지금 다 과장급인데 네. 저만 이렇게 평생 직급 없이 살고 있네요. 왜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씩 눈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그냥 네. 흐를 때가 있다면서요? 네, 그냥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눈물이 또로록. 이렇게 축축한 게 베개가 젖어 있어서 보면 눈물이 흘러 있고. 침 아니고? 오늘 또 귀한 응원 편지 보내주신 우리 황도환 과장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응원의 메시지가 많은 취준생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다음 주는 또 누구 차례죠? 제 차례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섭외해야 될지 스트레스가 살짝 오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예, 응원 메시지. 은근 네. 압박이라고. 그래서 뭐 걱정하실 네. 필요 있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님 섭외 직접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죠. 네, 고독한 지금 뭐가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정말 그냥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실망입니다. 비슷합니다. 또 네. 저희가 릴레이로 이어나가 보죠. 네,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고독한 취준생 화이팅! 화이팅!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밸런스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